대동세상의 길을 생각하면서 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게 첫 번째 삼위일체고 요 매력적인 비전 전략 조직이 두 번째 삼위일체예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나의 일체화된 상태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운영할 때 비전 전략 조직이 있는지를 보는 것 두 번째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삼위일체가 있죠. 그것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쓰는 거예요.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하고 단호 경영 플랫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돌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는 대동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가 아니라 대동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삼위일체, 두 번째 삼위일체, 세 번째 삼위일체 다 중요한데 이것을 이재명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김대중도 잘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는 잘한 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재명은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까지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치지 않도록 일꾼이 다치면 주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줄리팡님, 네, 감사합니다. 파피루스님, 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성공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20% 확률로 계엄령을 막은 대단한 국민입니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똑똑하거든. 그런데 뭡니까? 음주 가무, 음주 가무도 즐기잖아, 우리 민족이, 그지? 음주 가무를 너무 즐기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똑똑한 상태가 계속, 총명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공부도 좀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우리가 항상 저 사람이 저 세 가지 삼위일체가 있나 없나 이거를 잘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이 있죠. 대동세상이라는. 그래서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과 관련돼서 다음 정부가 쓰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대동세상으로 가려면. 민주화가 우선이죠. 민주화되면 대동세상이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재명 같은 인재를 우리 민족에서 구하기가 어렵냐. 이것은 세종 임금 같은 것은 500년 역사 속에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정조까지 치면 2명이지. 이순신 같이 치면 500년 역사, 조선 역사 속에 3명 정도 쓸만한 놈이 나온 거야. 해방 이후에 김대중을 능가하는 이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항상 다치지 않도록 이재명이. 그래서 지금 뭐 수사하는 게 6개나 있고 뭐 5개인가 뭐 있는데 그거 다 조작한 거고, 그러니까 이 검찰 이놈들을 반쯤 죽여놔야 돼요. 유관모 검사, 그다음에 또 임아랑 검사, 이런 검사는 절대 믿을 게 안 돼. 그래서 검사들 검찰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놈들이 할 때는 나가서 아주 검찰청을 반쯤 죽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바꿔서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딱 띄고, 그리고 수사청, 기소청으로만 만들고, 수사는 별도의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수본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관 예우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삶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조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또 조사하고 싶은 사람 다 조사하면 되죠. 이재명의 일생은 누구보다 내가 잘 연구했어요. 진리의 길을 온 거야. 중간중간에 실수도 하고 뭐 잘못도 하고 그랬지만 즉시 그것을 바로잡고 탈선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고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이놈은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은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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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선의를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간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야. 똑똑하기도 하잖아. 총명하잖아. 말하는 걸 봐.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속았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마지막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30년간 우리 사회가 진짜 스위스를 능가하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30년보다 더 빨리 이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철저하게 민존관비 사상, 즉 근엄 정신으로 무장해서 내가 고위 공직자들을 이놈 저놈 그놈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민존관비 이것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민간이 주인이에요. 시민들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머슴으로 쓰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최상목이 지금 하는 짓 봐, 이놈 자식.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놈들이 지금 국힘당과 윤석열 패거리들로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로 그동안 국가가 운영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금 알지만 실제로는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민중은 완전히 소외된 채 각자 도생으로 어떻게 살까 고생만 했지, 국가가 어떻게 구조와 시스템을 잘 설계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건민내에 가입하시라. 건민내에 가입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우자. 또 배우는 기회를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숙제를 내가 내줬어요. 그래서 3가지 숙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계속 완전히 오픈한 모든 회원들에게 다 해서 이게 그 워크숍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되면 봄 학기에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숙제를 주고 숙제를 해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내가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이 이론 체계는 이거 뭐냐? 무슨 정답을 말하는 게 없어요. 사회과학엔 정답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좋다는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르면 다르다고 적으면 돼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제시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다시 다듬어서 그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나나 워크숍 때 와서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존민비 사상을 없애버리고 민존관비 사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 10년간은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때 되면 내가 80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 바이오의 핵심이 바로 그 생명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의 혜택을 받아서 80까지는 넉넉히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네요.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변영자님, 네. 일본도 이재명 같은 리더가 나오길 고대해봅니다. 네, 일본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가장 큰 문제가 기득권층이 물러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각제를 우리나라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그 내각제 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식 내각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연년세세 해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초장에 밟아버립니다. 똑똑한 사람이면 그놈이 차지할 게니까 그 밟아버려요. 우리나라 정치판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밟아버립니다. 완전히. 근데 이재명은 그 밟힘을 듣고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인사평가를 하면서 이런 인재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예요. 그 고생은 사실 김대중보다는 좀 덜 고생했지만 김대중 이상으로 고생했죠. 김대중은 칼은 안 맞았잖아. 고문은 많이 당했어도. 이재명은 목에 칼을 맞았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파피루스님,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계속 따라가면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를 악화시킵니다. 그렇죠. 환경 파괴를 막고 기후위기를 완화하려면 독일과 스위스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국가가 잘 사냐 안 사냐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특히 이재명을 조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가 제일 만만하게 여기고 트럼프를 자기 푸들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힘 있는 사람한테는 깜빡 죽거든요. 그리고 아첨을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잖아.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짓밟는 거예요. 막 짓밟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재명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조중동은 그걸 또 물고 늘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그 행동은 조중동을 조져버리는 겁니다. 조중동을 끊고 우리 아파트 여기 커뮤니티 룸에는 조선일보만 봐.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좀 보라고 얘기는 못하고 나야 뭐 그래서 내가 한겨레 신문을 그 구독해다 거기다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시간 제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국 가서 아첨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가서 아첨하는 걸 꼬라서니 보고 내가 저놈은 미쳤구나 그랬어.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삶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서